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책 한 권에 담을 만한 분량의 주제이지만 또한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원리를 적어도 성경적인 원리로 개진하는 그런 책이나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점진적인 승리, 단계적인 승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백성을, 가나안 족속을 한꺼번에 일시에 물리치게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들을 물리치시게 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일 가나안 족속을 한꺼번에 멸하게 되면 그 땅에 들짐승이 번성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몇 년 전에 처음 읽었을 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좀 썰렁한 변명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그냥 어려움은 어렵다고 말하지, 들짐승이 번성해서 해가 될까봐 점진적으로 그들을 멸하라고 하실까? 이것은 좀 썰렁한 인간의 변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나는 전설이다. 그 영화 같습니까? 뉴욕시가 텅 비어가지고 주인공만 빼고 뉴욕시가 텅 비어가지고 들짐승이 막 뛰어다니는 그런 것을 상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냥 어렵다면 어렵다고 말을 하지 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을까? 그러나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여기에는 깊은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적이라는 존재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이 없으면 좋지만 적이라는 존재가 어느 정도는, 언제까지만큼은 필요합니다.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하여. 만약에 적이라는 존재가 삽시간에 없어지게 되면 균형이 무너지고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해를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북한 권력의 공백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그것이 한반도에 더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정일 정권이 우리가 보기에는 탐탁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북한 동포를 위해서도 그렇고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나 통일을 위해서나 여러모로 볼 때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결코 탐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권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 그 권력의 공백이 대한민국에게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더 강경한 군부가 정권을 잡아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 중국이 북한을 접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테러 분자들이 핵무기를 탈취해서 테러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적을 갑자기 멸하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에게 해를 줄까 하노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에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독일이라는 공동의 적을 대항하여 싸울 때
독일이 갑자기 패망하는 것은 원치 않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그것을 드러내놓고 표방하지는 않았습니다. 독일이 갑자기 패망하는 것을 미국이나 영국이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망하고 나면 소련이라는 또 다른 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과 소련이 서로 싸우도록 어느 정도는 방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동안에 독일도 약해지고 소련도 약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놓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련은 공식적으로는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나치 독일이라는 공동의 적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지만 독일이 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소련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칠이나 루즈벨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대전이 처음 발발한 것은 1939년이지만 미국이 유럽 본토에 상륙한 것은 1944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끌었느냐? 전쟁 준비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라고 다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계산이 없는 전쟁은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해서 정치적으로 얻는 것이 있어야지 그냥 전쟁을 위한 전쟁은 그건 적어도 이 노련한 지도자는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얻을 것이 없다면 전쟁처럼 소모적이고 인간에게 비극이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냐? 쇠도 뜨거울 때 두드리라고 기회가 있을 때 적을 빨리 물리쳐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이 세상 일이 반드시 그런 식으로 단순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후에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후의 일, 이것은 전쟁뿐만이 아니고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을 빨리 하고 싶지요. 그런데 성공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속도로 성공을 해야지. 너무 빨리 하게 되면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성공은 즐겁지도 않고 명분이 서지도 않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도 않고 내 자신이 그것을 즐기지도 못합니다. 성공도 명분이 있는 성공이어야 사람들 앞에 체면이 서고 그게 스케일이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재들이 7살, 8살, 9살 그 나이에 대학에 들어갔다. 좋습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그러나 대학은 9살에 가기에는 9살이 대학을 가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대학은 재미있으라고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고등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하다가 대학에 들어가면 미팅한다, 서클한다, 뭐 한다. 그게 다 대학생의 특권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대학인. 그런데 8살, 9살짜리가 대학을 가면 이건 누나들하고 미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클에서 끼워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대학을 다녀도 폼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다는 것 이외에는 무슨 득이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득이 있습니까? 대학을 빨리 나왔다. 그래서 빨리 무슨 교수를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취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학위는 땄고 공부할 거 다 했는데 그렇다고 장가를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직접적인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조를 맞춰서 속도가 맞아야 성공도 성공다운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지요. 김두한 씨에 대한 영화입니다. 이 실화의 바탕을 둔 영화입니다. 김두한이 처음에는 이 종로의 우미관인가요? 그 영화관 이름이 우미관이었습니다. 우미관에서 껌파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껌파리로 시작을 하다가 그 싸움 실력이 인정을 받아서 종로에 이제 그 깡패 조직에 들어가게 되고 점점 그의 위상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김두한을 상대할 사람이 없었어요. 싸움 실력이 넘버원이었기 때문에 그를 상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김두한이 종로패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싸움 실력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오야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로의 두목이 되기 위해서는 싸움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경험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경륜이 있고 뭔가 그 종로 바닥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직 없는 상황에서 싸움 실력만 가지고 종로를 지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김두한이 아직 젊은데 싸움 실력에는 넘버원이 그러나 우미관의 주인이 김두한이 아직 못 미루어서 외부 사람을 영입해서 종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성공이라는 것도 갑자기 빨리 성공을 하게 되면 차라리 2인자로 있으면서 남의 그늘 밑에 있으면서 자기의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본인 이외에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그 자리를 끌고 나가기에는 다른 면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건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뉴욕의 마피아와 미국 정부는 마피아와 수십 년 동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화로도 얼마나 많은 영화로 그게 나왔습니까? 이 마피아는 원래 이탈리아 사람들, 시실리 출신 사람들로 시작됐습니다. 이탈리안 마피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탈리안 마피아가 있을 때는 차라리 질서라도 있었어요. 멋이라도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뭔가 코드가 있었어요.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피아가 쇠하고 나니까 그 자리를 누가 채우냐?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마피아, 또 베트남 갱, 또 중국 갱, 이런 갱단이 그 빈자리를 메꾸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원칙도 없고
질서도 없고 폭력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안 마피아가 망하면 될 줄로 알았지만 그 이후의 일은 더 복잡하고 더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안 마피아가 버티고 있는 동안에는 이 다른 민족이 명함을 내밀지 못하다가 이탈리안 마피아가 약해지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더 독하고 더 잔인하고 원칙도 없고 질서도 없고 이런 아주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은 악당들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악당들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당을 완전히 소탕하려고 하기보다는 누가 악당 역을 맡는 것이 가장 나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경찰도 말하지 않는 것이고 대통령도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족속을 급히 멸하지 말아라. 급한 성공, 급한 승리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더 무서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이방 민족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쁜 자들이 필요할 때가 있고 악당이 필요할 때가 있고 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들이 영원히 있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새로운 어떤 질서가 성립될 때까지만큼은 적어도 악한 자도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위로가 되는 말씀은 필경이란 말입니다. Eventually. 결국은 필경.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eventually 결국은 진멸하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필경은 승리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필경은 잘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결국은 잘 될 것이다. 결국에는 잘 될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주일 설교에 모래내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결국 잘 된다는 것을 모래내 비교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성경에서 사용한 용어가 뭔지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마침내. 맞았어. 마침내. 마침내라는 동네를 결국은 가게 될 텐데 당장 가는 건 아니고 여기네 저기네 이 동네 저 동네를 거쳐가지고 마침내를 가게 됩니다. 필경. 필경.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당장은 아니. 하나님이
성공을 허락하시더라도 모든 성공을 단숨에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계적인 성공, 단계적인 승리, 점진적인 열매, 점진적인 효과, 점진적인 승리의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디까지냐? 올해는 우리가 어디까지 진출할 것이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냐?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요. 또 절제. 내가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당신의 능력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천하를 얻을 수 있지.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갈릴리, 내일은 유대. 이런 식으로 예수님도 일하셨지요. 예수님도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욕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의로운 일이라고 해서 욕심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